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가족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 부모에 대해서,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아들과 딸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큰 착각이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아버지의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네, 이건 지난해 베스트셀러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소설에서 상주인 딸이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9월에 출간됐었죠. 장례식장이 배경입니다. 장례식장엔 망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망자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망자의 모습과 문상객들이 알고 있는 망자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아버지의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네, 그런 거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소설의 저자는 정지아 씨입니다. 소설인데, 분명 소설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소설 속 화자가 딸인데 그 딸이 바로 정지아 씨인 겁니다. 정지아 씨가 아버지 3일장을 치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얼굴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라는 부사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는 빨치산이었죠. 그래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출소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전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작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그런 마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다리를 절며 나타난 어느 노인이 영정에 침을 뱉는 거예요. 술에 취했는지 말도 아주 거칩니다. 빨갱이가 잘 뒤졌는데 웬 화환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이 노인은 베트남전 참전 상용사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국군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돼 싸우다가 다리를 잃었다. 그런데 빨갱이 짓 하면서 살던 놈이 이제서야 잘 죽은 건데 국회의원 등등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웬 말이냐? 네, 그러면서 침을 뱉는 거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의 얼굴이라는 말을 하죠. 한 사람이 천 개의 얼굴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얼굴과는 다른 여러 얼굴, 내가 모르는 얼굴들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아 씨의 아버지는 빨치산이었습니다. 1948년 겨울부터 1952년 봄까지 백운산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백운산에서 빨치산으로 살았습니다. 4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빨갱이의 얼굴을 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죠. 그게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이걸 바라보던 딸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상주니까 대들진 못했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자니 몸이 힘들어지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죠. 아버지가 불쌍할 겁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 바르고 똑똑한 아버지가 21세기인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침 뱉어도 되는 빨갱이일 뿐인 것이다. 네, 딸은 아버지가 경우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딸이 갖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빨갱이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10대 후반에 사회주의를 접했고 고작 4년을 빨치산으로 살았고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82에 사망했는데 아직도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빨갱이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빨갱이 짓이라는 건 죽음 앞에서도 용서되지 않는 죄인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빨갱이는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겁니다. 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것이다. 이게 참 안타깝죠. 사실 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을 전라도 구례에서 구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구례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집에선 남편이었고 아빠였죠. 동네 사람들에겐 오지랖 넓은 마을 일꾼이었습니다. 마을 대소사에 다 간섭하고 뭔 일이든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빚보증도 엄청 자주 섰더라고요. 때로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어느 10대 소녀의 담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자퇴한 여자아이였는데 검정고시 치라고 설득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같이 담배 피고 말 주고받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여러 얼굴을 갖고 살아왔던 인물이었고 빨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때로는 밉상인 사람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일부 마을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던 그 장례식장에서 침을 뱉던 노인처럼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여전히 빨갱이로 여기는 거죠.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그러니 딸의 말처럼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거죠. 이 소설은 사실은 여러 얼굴을 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아직도 이념이라는 굴레에 속박된 우리들에겐 여전히 빨갱이 얼굴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이 소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버지가 빨갱이로 비난받으면서 살았던 건 그렇다 치고 왜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봐야 했느냐라는 거죠. 연좌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촌 오빠 하나는 육사를 합격하고도 빨갱이 작은 아버지를 둔 덕에 신원조에 걸려서 입학이 불허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죠. 정지아 씨 본인도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 딸로 나오는 정지아 씨 본인도 마찬가지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집에선 내가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빨갱이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주홍 글씨가 돼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이부진이나 김태희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빨갱이라는 비난은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낙인이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친인척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였던 거죠. 그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딸이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의 얼굴들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인연이 닿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네, 문장이 참 의도적이죠.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작정하고 썼다는 걸 첫 문장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작가가 전하는 집안 분위기도 블랙 코미디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밭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인데 노동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코미디인 거죠. 저는 이게 작가의 세련된 글쓰기 전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작가가 빨치산 이야기를 각 잡고 심각하게 그렸다면 요즘 세상에 이걸 읽어낼 사람은 많지 않았겠죠. 빨치산이라는 서사는 여전히 민감합니다. 특히 지금은 더 그렇죠. 아직도 정치인들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사용하잖아요. 1990년에 정지하 작가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었지만 실록이었죠. 사실을 기록했던 거죠. 만약 정지하 작가가 이번에도 그때처럼, 그러니까 1990년 그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빨치산과 사회주의를 배경에 놓고 진중한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잘 읽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세월의 변화를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젠 사회주의가 블랙 코미디로 풀어내야 하는 주제가 돼버렸구나. 그래야 소비되는 시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회주의를 이렇게 블랙 코미디의 대상으로 만든 저자의 전략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너무 탁월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먼저 저자는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 머리에 남는 단어는 인간이었습니다. 민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민, 공감, 인간의 도리 이런 단어들도 떠올랐습니다.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게 하는 방법이 너무 세련된 거죠. 화자로 등장하는 딸이 내가 정말 힘들었어 라면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아버지 영정에 침을 뱉어도 딸은 직접 나서서 대거리를 하지 않죠. 그저 그의 말과 행동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독자들도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장례식장 내에서 펼쳐지는 다른 일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감정을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작가는 독자들이 직접 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련된 방식인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책을 끝맺었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들이 인간, 연민, 공감, 인간의 도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작가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소비하는 독자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글쓰기에 반영한 결과 빨치산 서사를 각 잡고 진중하게 풀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